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 오늘은 각 지역마다 추진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사업 가운데 교통망을 진단합니다. 낙동강변 생태공원의 침수 피해를 막고자 구축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이 사용조차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생태공원에서 연쇄 방화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은 취약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명 생태공원 산책로에 CCTV 22대가 설치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각 지역의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로와 공항 같은 교통망을 진단합니다. 먼저 가볼 지역은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는 주변 시군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청 소재지인데요. 인구는 적지만 교통량은 광역시와 비슷해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잇는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 전주 대규모 주거단지인 에코시티를 거쳐 주변 지역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이어집니다. 출퇴근 직장인들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저녁은 5시부터 차가 슬슬 밀려와요. 경찰서나 군청에서 이 도로 여건 사항을 보고 개선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주권 교통망은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 또 통행량이 많은 군산시와 정읍시를 포함합니다. 일일 교통량은 26만 대로 광역시인 광주권 30만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주권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광역시권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94조 원, 울산이나 광주권 1.8조 원 규모로 대도시권을 웃도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강법이 개정되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도로와 간선 급행버스에 국고보조 50%, 철도에는 70%가 지원됩니다. 전주는 교통량이 광역권과 비슷한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방소멸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 재정 투자의 중점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돌려야 합니다. 소도시들의 연결과 연대, 연합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광법에 전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통과까지 갈 길이 먼 상황.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 전주권에도 광역시 같은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지원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수도권과 또 지방 광역시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도 이런 대도시권과 같은 교통 생활권을 만들 수 있도록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 국토균형 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입니다. 대도시 중심 사고와 현행법에 갇힌 관료주의적 행정이 시민 편의를 해치고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비좁은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착공은 하세월입니다. 딜라이브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4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곡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20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사업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년 8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곡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 항으로 같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 나머지 부분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나는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km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26,000대라고 나왔는데 그 기름값만 따져도 공사 도로 하고도 남아요. 이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고 수도권과 이어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인데요. 올 연말이 교통소외 해소를 위한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LG헬로비전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의 쓴맛을 본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충격이 가시기도 전 충남도는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가장 관심은 건설 비용입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낮추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까지 반영되면서 서산공항은 다시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국토부 재기획 용역에서 사업비가 예타 면제 수준으로 조정된 거로 전해집니다. 모든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어떤 걸림돌도 없고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남은 산은 정부 예산 확보. 충남도는 항공수요 확보 대책 등을 제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내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10억 원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길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은 제2 서해대교 건설. 현재 나오나는 두 가지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결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중 건설 시기가 빠른 고속도로가 중점 추진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역사회는 예타 면제와 국비사업 추진 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충남 서북보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업단지 유치 등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등 서해권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과 제2서해대교 건설, 마판 고비를 넘겨 충남 교통소외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국 사회간접 자본 사업을 점검하는 케이블TV 공동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는 울릉도입니다. 동해 유일한 섬이자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이기도 한 울릉군은 오는 2026년 공항시대를 엽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현재 1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개항에 앞서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울릉은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군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공항이 개항하면 현재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과 울릉의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연간 440억 원 가량의 교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항 시대에 맞춰 울릉군도 낙후 지역 균형 개발과 기업 투자에 나설 방침입니다. 1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까지 더해지면 울릉을 찾는 관광객 수요는 더욱 늘어납니다. 울릉 관광객 100만 시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개발이 핵심 요소로 떠오릅니다. 지금 앞으로 울릉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젊은 문화 또 야간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울릉군 의료시설은 단 한 곳뿐인데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는 현지인보다 관광객 등 외지인 비율이 높은 걸 감안해야 합니다.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면은 국가 차원이나 경상북도 차원에서 울릉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고립된 섬이라는 오명과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한 울릉군.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1조 3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릉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늘어가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지역 기반 인프라의 보완과 확충이 뒤따른다면 울릉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SK 브로드밴드 BTV의 뉴스 보도 2편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1편이 제59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보도 부문에선 행정 업무 추진비 부당 의혹을 제기한 종로구 의회 의장 등 업무 추진비 당원 모임 10대 결제 의혹이 뽑혔습니다. 또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건립이 추진됐던 화성시 매향리 야구장의 상황을 자세히 다룬 기획보도 매향리 그 후도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제작 부문에선 지역의 다양한 맛을 재미와 정보를 모두 담아 전달한 장수식당 이야기 1맛 2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생태공원은 상습 침수 지역인데요. 특히 갑작스런 집중호우 시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침수돼서 재산 피해를 입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관리본부는 지난해 여름 침수 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1년이 지나도록 작동조차 안 되는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는 낙동강 생태공원입니다. 낙동강 관리본부는 지난 여름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차량 출입 시 번호를 인식해 위험 상황이 되면 차주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설치된 시설은 CCTV와 제문자 전광판, 그리고 주차 관제 설비 등입니다. 본부는 생태공원 4곳에 주차장 1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설치 비용만 19억 4천만 원. 그런데 일부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는 아예 없는 데다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CCTV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제문자 전광판도 꺼져 있습니다. 운영을 멈춘 장비는 CCTV 60세대 중 15대, 제문자 전광판은 18대 중 5대고 주차 관제 설비도 19대 중 4대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무선 데이터 방식으로 설치된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뭐 그런 게 쭉 있었으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은 뭐 감독이랑 설계 영역처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반영을 해라. 그러니까 무선으로 돼 있는 거를 유선으로 다 받고 이래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뭐 대두가 안 돼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 용역을 할 때 뭐. 본부는 2천여만 원을 들여 시스템 개선 용역을 맡겼습니다. 무선 방식을 유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산시가 10수억 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1년여 만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 처음부터 무선이 아닌 유선 선로로 설계했더라면 재차 용역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또다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비를 편성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산 확보에 급급해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설치하고 운영도 제대로 못한 탁상 행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연제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교육당국의 통합구역 조정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외곽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전교생 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4명에 불과합니다. 작은 학교는 도심에도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전교생은 111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8명 남짓입니다. 학생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도시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으로 과밀학급 기준인 한 반당 28명에 가깝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작은 학교 확장형 통합구역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간에 학생 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과대 과밀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과소학교로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지원청은 학생 수 120명 이하 학교를 작은 학교로, 학생 수 800명 이상 학교를 큰 학교로 보고 모두 12개 학교의 통합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큰 학교 학생에 한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 모두 가능합니다. 통학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작은 학교만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타 지역과 비교를 좀 했을 때 이런 학생들 유인할 수 있는 무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이번에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지원청은 작은 학교 적정 규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통합구역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인구의 지역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지역 생태공원 112 신고 건수가 한 해 5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화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CCTV가 부족해 안전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자치경찰이 화명생태공원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점에 CCTV 22대를 설치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는 13일에 걸쳐 7차례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에 탄 면적만 1000제곱미터. 당시 범행 장소 주변엔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다 경찰의 잠복 근무로 6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는 60개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원 관리용으로 시설물이나 차량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300만 제곱미터, 91만 평에 이르는 공원 면적에 연간 93만 명이 찾고 있지만 CCTV가 부족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최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화명생태공원 산책로에 방범용 CCTV 22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유소년 야구장에서 축구장까지 1km 구간, 산책로가 만나는 지점 6곳에 회전형 6개, 고정형 16개가 설치됐습니다.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 꼼짝 말아라죠. 그렇죠. 나쁜 짓을 못 하니까. 치안용 CCTV 설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범죄 발생 시 수사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산책로에 CCTV가 설치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입니다. 코롱 저쪽에서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안 됐죠.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는 완전히 지금 없습니다. 그게 좀 많이 불편하죠.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삼락과 대저, 맥도 생태공원 역시 대부분이 관리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낙동강 관리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더 많은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원 내 통신시설 부족과 잦은 침수,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치안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구가 2025년 송도 해수욕장에 들어설 백년 송도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단재 건축사 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으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고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년 송도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은 서구 암남동 송도 해변로 일원에 지어질 예정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총 45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상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아이들의 신호에 늘 켜져 있는 사상, 시그널 온 사상이라는 주제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체계로 아동학대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또 365일 아이는 맑음 서약과 VR 사상전시관 운영을 비롯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